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지금부터 5년 인생을 좌우한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분석으로 투자 수익률 500%, 5억 수익 기회를 잡자. 재테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열심히 생활하시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선정해서 함께 소통, 고민하며 적극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장사 및 개인 사업, 실패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으나 자산운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또는 월급쟁이들도 연락을 주시면 다른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모든 자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달성한 투자 성과의 기회가 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 친시장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임대 사업자들도 지금 다시 부활할 것 같고, 네, 임대차 4법도 손볼 것 같고, 대출도 좀 완화해 줄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잘 분석하고 좋은 기회를 잘 잡으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제가 2001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흡사 2007년, 2009년 폭등장이 이어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침체기가 오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다시 폭등장이 오는 그런 시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무주택자로 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이때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폭등장이 있었고 금융 사태가 터지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장이 이어지고 다시 2014년, 2015년부터 엄청난 폭등장이 이어졌죠. 네, 그때를 제가 지금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요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2015년도에 첫 아파트 등기를 쳤습니다. 첫 아파트 등기를 쳤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 두 번째 아파트를 등기를 치고요. 예, 제가 2015년도에 첫 아파트 등기를 쳤을 때 실제는 잡은 3억에 예, 3억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지금 14.4억이 됐죠. 제 실제 영상 처음에 제가 공유해드린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등기권리증을 다 올렸습니다. 예, 제 이름이 다 들어간 등기권리증을 다 올렸죠. 그리고 2019년도에 약 6억 8천에 매수한 것이 지금 약 한 15억이 됐고, 그리고 2021년도에 근린시설 서울에 있는 고시원 20억 정도의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게 지금 한 90억 정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지금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2009년도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2013년도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재현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 완화하면서 친시장 정책으로 가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게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예, 완급을 조절할 겁니다. 그때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2014년도까지 무주택으로 살다가 3억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14억 4천이 되고 6억 8천에 매수한 아파트가 15억이 되고 20억의 경매로 낙찰을 받은 꼬마 빌딩이 90억이 되면서 실제 창출한 수익을 보면 7년간 자기자본 투자액은 실제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를 한 투자금이 17억. 현재 부동산 자산이 약 133억입니다. 아파트 두 채 값이 보수적으로 28억, 실제는 지금 한 29억, 30억까지 가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28억, 서울 고시원 근린시설이 약 90억, 기타 상가 등에서 15억, 촌형 부동산 자산이 133억에 기타 자산, 뭐 현금이라든지 기타 예금이라든지 기타 예금, 뭐 기타 자산들을 좀 포함하면 21억 해서 총 자산이 지금 154억인데 실제 제가 투자한 금액은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7억은 대출을 활용했고 그 총 19억으로 약 154억 자산이 됐으며 이 중에서 대출 그리고 제가 투입한 금액 2억 그 중에서 순수하게 들어간 2억에 대해서 순자산 137억 비율을 나누면 약 6,85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 2억으로 137억이 된 거죠. 이런 기회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자산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 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지. 역대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역대급이죠. 노태우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서울에서는 약 61%,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7%. 하지만 이 서울에서도 강남이나 입지 좋은 곳은 약 150%, 200% 상승을 했죠. 거의 2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앞으로 출범을 하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아파트 값을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시장, 그것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꾸겠다. 비정상적인 것은 지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규제를 통한 시장 왜곡인데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요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앞으로 정책을 펼 생각입니다. 그 정책들을 좀 보면은 큰 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규제 완화, 공급 확대, 그리고 시장 논리에 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집값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수는 첫 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고 주택임대 사업자 세금 혜택을 부활하고 종부세, 소득세법 등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진행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약 180석 의회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은 1년, 길게 보면은 2, 3년이 지금 걸릴 수도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부활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큰 틀에서는 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 지방선거가 있고 집값 상승하게 되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대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지금 반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 정부에서는 지금 모든 걸 다 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 상승을 억제를 해야지 다음 정권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무조건 집값 상승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도 조절을 해서 집값이 완만한 하락세 또는 안정세를 찾을 수 있도록 분명히 유도를 할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전망을 보면은 재건축 규제 3종 세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2차 정밀 안전진단 규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풀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을 좀 보고 분양가 상한제도 손을 봐서 재건축 아파트가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인데요. 이것이 지금 50%였는데 이것을 30%로 낮추면서 거의 모든 아파트가 30년만 넘으면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될 것이고 재건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또한 가격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 앞으로 굉장히 또 좋은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판단을 해보면 과거에 2019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 서울이나 또는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안전진단 탈락한 지역들 이것들을 좀 서치를 해서 이 지역에 내가 지금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자인데 갈아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일반 아파트 시장 전망을 보면 똘똘한 한 채로 인기가 지금 집중이 될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배제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겠죠.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또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LTV는 70%, 80%까지 지금 푸는 게 거의 확정이 됐고, 근데 지금 DSR, 소득에 따른 대출률은 아직 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5월부터 이 두 가지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출현하게 되고 아마 똘똘한 한 채를 빼고는 외곽지 물건부터 아마 매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을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 그 매물들을 분석을 해서 급매로 아주 싸게 좀 매수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방 및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등은 이제 투자 메리트가 없죠. 외곽에 있는 물건들은 앞으로 모든 지금 대책들이 부동산 대책들이 다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외곽에 있는 물건들은 그런 규제책을 피해서 투자를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왜곡되게 지금 가격이 상승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피해야 됩니다.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손절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앞으로는 정말 입시적 가치라든지 직주근접이 가치가 있는 지역,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가치가 좋은 물건들은 앞으로 수직 상승을 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은
가격이 하락할 그런 양분된 시장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아파트 시장. 직주 근접이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고 LTV는 규제를 완화하지만 DSR은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 상한 캡과 대상을 제외한 DSR 완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여력이 낮은 MZ세대 및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할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 시장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 다양화, 사업 절차도 간소해서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고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에 있는 소형 평형. 그래서 아마 재개발 지역은 좀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은 10년,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20년까지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비우고 길게 투자를 할 생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액 투자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주택임대 사업자 세금 혜택이 부활이 되면 현금 여력이 있는 큰 손들이 아마 주택임대 사업자 세금 혜택을 활용을 해서 주택들을 많이 구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취득세가 감면되고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되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라든지 또는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을 사서 임대사업자 4년, 8년, 10년을 등록을 하고 물건의 가치 상승을 보고 향후 매도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간 투자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양질의 민간 임대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안정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월세 부분에서는 분명히 안정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서민주택이 급감을 하고 소형주택이 가격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대체재 수요가 증가를 하고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선점 투자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값이 잡힐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서 팔기를 줍니다.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하는 건 거의 확실시 됐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물건 빼고는 처분에 나설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핵심지 물건들을 안 내놓기 때문에 아마 핵심지에 있는 물건들은 더 가치가 상승하고 주변 지역들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물을 내놓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우리가 꼭 원하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핵심지의 물건을 사기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주택자들 자금 여력이 딸리시는 분들은 주변에 급매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가속화되지만 핵심지 외에 주변에 실거주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 완화 급매물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를 포착해서 실제 직전 거래 신고가 대비 약 20% 이하, 20% 이상 좀 급매가 있다면 바로 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 완화에서 급매물을 잡는 것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노력하는 자의 몫인데 욕심이 많은 집주인들이 쉽게 호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매물은 정말 최고의 좋은 물건이지만 지금 양도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초기에 나오는 물건들은 예, 이 집주인들이 지금 호가를 쉽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를 보면 상계 주공 같은 경우도 직전 최근 실거래가 8억 6,500인데 시장에 나온 거는 8억 9천에 나오고 있죠. 중개주공 5단지도 최근에 5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나온 매물은 5억 6천에서 6억이에요. 창동 주공 3단지도 최근 최고가는 10억 1천만 원인데 나온 물건은 10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양도세 완화가 돼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더라도 실제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계속 가서 1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가 되면 아마 급해진 다주택자들이 물건값을 더 내릴 확률이 있으니까 계속 시장을 보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잘 선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매물 감소가 많은 아파트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 실제 아파트는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물건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매물이 급감한 아파트, 그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사야 될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침 이후에 실제 서울 주요 자치구 아파트 매물 증감을 보면 강남이 지금 제일 아파트 가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서초, 그리고 광부. 양도세 방침 완화되고 재건축 규제 풀어주니까 재건축이 될 확률이 높고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은 다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무주택자는 양도세 완화 급매물 또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 청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1주택자는 양도세 완화 급매물로 좀 갈아타는 거라든지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서 공시지가 6억 이하의 재개발, 재건축에 좀 투자하는 게 좋은 방향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예,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검색하는 법. 지금 재개발, 재건축 좋은 기회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이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실거래가 들어가서 매물 증감을 클릭을 합니다. 매물 증감을 클릭을 하면 원하는 지역을 좀 클릭을 해야 되겠죠. 이걸 딱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지역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나오면 자 저는 일단 서울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을 클릭을 하고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할 건데 구매니까 매매를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 아파트 매물이 내가 지금 매물 증감을 눌렀기 때문에 매물이 감소한 순서를 한번 보자. 감소순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내가 보려는 것은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서울에 가장 많이 아파트가 감소한 순으로 순서가 쭉 나옵니다. 1위가 잠실주공, 2위가 신현대, 압구정동에 있는 거죠. 다 재건축하는 것들이죠. 영등포구에 있는 한양,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두산, 이런 것들 다 지금 재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다 걷어들인 거예요. 마이너스 39% 아파트가 감소, 거의 뭐 반이 없어졌네요. 매물 나왔던 거 다 걷어들인 거죠.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지금 가격을 보면 잠실 주공이 제일 인기 있는 건 알겠습니다. 이걸 사면은 투자하면은 좋은 가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매매가를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27억, 28억이에요. 내가 돈이 없죠. 27억, 28억.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쭉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과 예, 요 갭을 봐가지고 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겁니다. 이게 순위가 뭐 50위도 될 수 있고 뭐 60위도 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예, 이 순서대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할 때는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앞에 있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보유금에 맞춰 추정하는 아파트를 검색했는데 음, 실제 찾아보니까 없어요. 서울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찾을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자, 추가로 이 호갱노노라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호갱노노라 사이트를 들어가서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아파트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안양 지역입니다. 안양 지역. 안양 범계역, 안양시청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매매를 들어가서 여기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20평에서 30평대 7억 미만의 500세대 이상 그리고 입주 25년 이상 보통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하니까요. 5년 정도는 내가 몸테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용적률이 원래는 150% 이하가 제일 좋은데 그런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고 하니 용적률 200% 이하 전세가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요즘은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가율을 뭐 60% 이렇게 놓으면은 검색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40% 이상. 예. 원하면 갭 가격도 넣으면 됩니다. 갭 가격은 뭐 3억, 3억이면 3억, 뭐 4억이면 4억. 이렇게 딱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맞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뜹니다. 21평 6.7억. 샛별 한양 아파트네요. 그리고 20평 7억. 한가람 아파트. 20평 6.3억. 부영 아파트.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임장도 가고 해서 앞으로 얘네들은 약 5, 6년 후에 30년이 되면 이제 진단이 될 테고 재건축 진단을 거의 통과할 테고 실제 얘네들은 거의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재건축이 바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이제 여기는 광명이죠. 광명도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광명의 매매 20평대 7억 미만 500세대 이상 입주 25년 이상 용적률 200 이하 전세가율 50% 이상 하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두 개가 나오네요. 한주공 6단지 21평 6.3억. 그러면 여기 임장을 가서 부동산에 가서 이쪽에 지금 개발이 어떻게 될 건지 재건축 조합이 있으면 재건축 조합도 한번 가보고 해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거의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엄청난 자산을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1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빚더미에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도 봤고 거기에서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많은 노력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